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컨스탁입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알파경제 김종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쪽에서 밸류업과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펀드도 조성하고요. 그리고 또 지수도 발표를 했는데 기업 측에서도 이 기준에 또 걸맞게 밸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발표 내놓고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들이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어떤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 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배당 메리트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죠. 임 대표님 알려주세요. 네, 정부에서 밸류업 관련된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소나 그 정부에서도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각 기업들도 이제 각종 밸류업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공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SK나 삼성, 그다음에 LG, 롯데, 하여튼 주요 그룹들이 대부분 이런 밸류업 공시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밸류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는 게 주주 환원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주식 배당금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향후에 배당 성향을 높이거나 아니면 현재를 유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 밝힌 내용을 좀 구체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시에는 발표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주당 10,000원 이상의 배당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향후 3년간 자사주 4조 원을 매입 소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2025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총 주주 환원율을 기존의 25%에서 35%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사주도 1조 원 정도 규모를 매입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아직 3조 원 정도가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매년 한 1조 원 정도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장 끝나고 배당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도 환원책으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발표했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투자 금액이 계속 좀 들쭉날쭉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좀 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연간 투자 규모를 매출액 대비 30% 중반대 수준으로 향후에는 계속 좀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얼마만큼 주주 환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 어제 내놓은 이 내용은 기존 대비 이 주주 환원책이 좀 더 강화되고 좋아지는 건 주주 입장에서 좋아지는 건 맞죠? 네, 그렇죠. 맞고 근데 대신 좀 우려는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이렇게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재원에 대한 마련 이런 부분을 조금 우려는 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HBM 관련돼서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어진다라고는 하지만 업황이 약간 조금 부진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우려는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주주 환원을 확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LG나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주주 환원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주주 환원책을 밝힌 기업들의 주가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슈 자체가 아직 투자자들한테 얼마만큼 와닿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이게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건 정부가 이런 밸류업에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또 반대적인 행동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밸류업 기대감으로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금융주가 오른 가장 큰 이유가 주주 환원책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관점인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민생금융지원금이라는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이런 금융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각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행동이 밸류업보다는 밸류 다운이 되는 그런 이제 행동이다 보니까 만약 이런 게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이제 각출이 되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그 실적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금융지원금 이 얘기, 각출 얘기는 이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네, 그렇죠. 금융사를 네, 금융권이 이제 가장 큰 게 나라에서 하는 거죠. 이자를 줄 테니까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건 그냥 아니고요. 내놓는 네, 그냥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제 소상공인이나, 그러니까 올해가 실시가 됐었죠. 뭐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부담을 일부를 이제 은행이 한다든가 뭐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올해 각출해서 내놓은 금액이 2조 1천억 정도가 되는데 일단 이게 이제 일회성 비용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만약 정부가 내년에도 또 이런 자금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각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준조세적이라는 성향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일단 기업 입장, 특히 이제 금융 관련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뭐 금액이 정확하게 뭐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금액이 나오는 것도 같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이 밸류업과 관련된 공시 내놨는데요. 그 가운데서 토픽이다. 이 종목은 좀 괜찮아 보인다 하는 거 있으세요?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 이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뭐 미국 내에서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 공장 가동도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뭐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이제 자사주 취득에 대한 그런 부분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뭐 최근 들어 AI에 이제 맞물리면서 지금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 실적이 올해보다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이런 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이런 주주 환원책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KT도 뭐 최근 계속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데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KT는 요즘에 얘기가 좀 자주 나오고 있죠. 주가도 상당히 강하게 오름세 나타냈고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는 이 미국의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어떡하지 했었는데 그래도 이 토픽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대차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김 이사님도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 주제로 하나 꼽아주셨는데요. 김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대차는 다 좋은데 안 좋은 건 딱 하나뿐이죠. 미국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 거냐.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다 그대로 지켜질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외에 뭐 우리나라에도 직접 어떤 관세 압박이 보편적으로 내려지는 그런 양상으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좋지 않다. 10월 달부터 이제 뭐 지표의 둔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재고 출하 사이클로 봤을 때도 자동차가 그나마 제일 낫다. 반도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 않고 전체 제조업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나마 지금 자동차 정도가 재고 출하 사이클이 미국에서 일부 재고가 쌓여 있는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 아이오닉 9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약간 뭐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지만 미국 내에서는 뭐 좋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EV9과 더불어서 뭐 전기차 판매 나름 볼륨 있는 그런 볼륨이 아니라 가격이 있는 그런 전기차 판매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맨 아래쪽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는 아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자동차 쪽의 재고 출하 사이클인데 분명히 다른 쪽은 다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자동차는 우상향하면서 어느 정도의 회복을 여전히 가고 있단 말이죠. 실적 좋죠. 주가는 밸류가 엄청 싸졌죠. 조정받으면서. 그다음에 재고 출하 사이클도 지금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결국은 그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주환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주주환원 수익률을 올리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이고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도 지금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이지만 거기다가 이런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이어지면서 총 주주환원율이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과 총 주주 환원율이 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다만 여기에 여전히 안개가 껴있는 것이라면 미국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는 계속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뭐 대통령 인수위의 한마디 말에 주가가 뭐 GM 같은 종목도 뭐 하루에 10%씩 급등락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11월 달은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 낙폭과대주의 중심축은 대형주인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반등을 하리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정책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반등의 개연성도 확실하게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어서 너무 큰 욕심을 보시기보다는 조정받았을 때 일정 부분의 반등이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또 하나 이제 급락한 종목이 HL 만도였죠. 멕시코 공장과 관련된 우려가 올라오면서 어제 이제 급락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LH증권의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아무 관련이 없다. 멕시코 공장이 지금 뭐 출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출하를 했을 때 만약에 관세를 부여한다면 계약에 따라서 그 제품을 받는 회사가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지 만도가 납부하는 것이 아닌데 시장이 오해하고 있다는 김유성 연구원의 아침에 이제 코멘트가 나왔던데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오늘 주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도가 멕시코에만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 8%나 빠진 것은 뭔가 시장이 이런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방증하는 또 하나 이슈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한 게 그 만도가 내는 게 아니라 만도의 제품을 사는 회사가 관세를 낸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도 거 사면 관세를 더 내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좀 안 사게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거 관세 안 내는 거 딴 거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만도를 대체할 회사가 별로 없다는 거죠. 뭐 기껏 해봐야 뭐 보고원화나 뭐 보시나 몇 개 회사들밖에 없는데 그럼 만도보다 더 비싼 걸 사야 되겠죠. 그래서 뭐 관세를 얼마나 부여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콘티넨탈이나 보시 같은 회사가 일본의 덴소 같은 회사가 만도보다 더 싼 가격에 제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뭐 물론 품질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관세 받는 제품을 뭐하러 써? 안 쓸 수 있죠. 근데 다른 제품들의 선택은 뭐 그렇게 쉽나? 또 덴소나 이런 기업들은 과연 멕시코에 진출이 없을까라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제품을 멕시코에서만 만들고 있을까? 한국이나 다른 데서는 만들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돼야 되는데 일단 멕시코에 공장이 있고 거기가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부담감. 그래서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도 안 되는데 GM에 매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저께 GM이 밀린 만큼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뭐 완성차 반등하겠지만 반등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부품주 중에 역시 글로벌리하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도 일단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일정적인 반등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나온 뉴스가 호재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조금씩 겹쳐요. 그만큼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군들이 좀 압축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일 겁니다. 이 밸류업 쪽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자주 거론되는 엔터 섹터입니다. 이미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반등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 실적 조금 근거를 가지고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내년의 실적은 어떻게 좀 나오게 될 것인가? 임 대표님이 이번에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뭐 엔터주들이 11월 달 이후에 뭐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죠. 뭐 4대 엔터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JYP 같은 경우도 이번 11월 달에만 5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G나 SN 같은 경우도 뭐 28%, 22%, 그러니까 높은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높은 상승 주가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상승세를 이끈 게 외국인과 기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1월 달 이후에 외국인 기관들이 주요 엔터사들의 이런 이제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모두 지금 다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일단 뭐 한 외국인 기관 다 한 300억이나 뭐 1,000억 가까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N 같은 경우만 이제 외국인 매수가 조금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 500억 이상 지금 순매수를 할 만큼 일단 뭐 기관 외국인들이 전부 다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엔터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는 하나가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그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한한령을 이제 한국 이제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뭐 지금 뭐 최대 이제 한 달 동안 중국 내에 무비자로 이제 다닐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무비자를 통해서 향후에 다른 이제 뭐 컨텐츠나 뭐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G20에서 한중 간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한중 문화부 장관이 이제 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인적 교류, 그다음에 문화 예술 컨텐츠 관련된 교류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점도 이런 엔터사들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계속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게 이제 관세 정책인데요. 일단 유형 제품일 경우에 이제 관세가 부과가 쉽겠지만 이런 무형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라는 것도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컴팩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BTS나 아니면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완전체로 내년 중에 이제 컴팩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팬덤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이제 국내 아이돌 같은 경우 컴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걱정을 했었던 뭐 앨범 판매나 아니면 공연 관련된 수익도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지금 각 엔터사들의 내년도 이제 업황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뭐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화면에서 나타났듯이 내년도 이제 주요 이제 기획사들의 이제 매출 및 그다음에 순이익 증가 이제 추정치입니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부분 회사들이 매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0에서 뭐 YG 엔터 같은 경우는 4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 입장에서도 보면 뭐 50% 이상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엔터주들의 상승세는 지금보다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도 좋나요? 뭐 지금 사도 일단 뭐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따른 조정은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수하셔도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관심주로는 뭐 요즘 제일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JYP나 YG 엔터는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터 섹터 장밋빛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서 조정시 접근 전략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비용만 줄이면 좋을까라고 헤드라인을 달아주셨는데 이건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 회사님 어떤 의미인가요? 네, 네이버 얘기인데요. 오늘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 핵심 포인트는 뭐 향후 전망도 좋아 보이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이 기업의 이익이 좋아졌다. 그래서 올해 내내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는데 그거 어필하지 못한 건 지금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익은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 뻔하다. 그래서 예전에 뭐 가장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젊은이 좀 이상한 표현이네요. 어른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가 네이버 카카오였는데 이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대우도 좋지만 뭐 복지도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그 옵션들을 제공하는 회사였으나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만큼의 복지는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뭐 어떤 뭐 개발부서 이런 것들에 뭐 직원들을 충분히 뽑아주고 뭐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번 최수현 대표로 넘어오면서 한성수 대표 체제에서 최수현 대표 체제에는 전반적으로 해외 진출과 더불어 AI의 고도화, 그다음에 이런 신규 사업의 볼륨업을 위한 비용 통제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초반부터 언급드렸던 게 우리 실적의 가장 큰 문제가 비용 증가, 비용 위험에 따른 실적 하향 가능성이고 거기서 자유로운 업종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게임 엔터, 네이버 같은 종목을 말씀드렸고 9월 25일 날은 네이버에 대해서 밸류 저점에서는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 성장하는 쪽은 광고 정도가 잘 버티고 있는 걸 제외하면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웹툰 정도? 이 정도가 좀 선방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내 커머스는 조금 둔화된 상황이고요. 해외 버티컬 쪽은 그래도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2C 쪽 이런 쪽은 조금 그래도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산업 성장이 정체되고 있지만, 우리가 내년에 주목하고 있는 건, 그 AI에 대한 고도화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가 만약에 붙을 수 있으면 네이버의 특징은 뭡니까? 성장이 담보된다면 높은 밸류를 허용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다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구글 같은 게 한 25배, PR 25배 정도에서 움직일 때 혼자 40배 가고 막 그랬잖아요. 물론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지긴 했으나 결국 네이버에게 필요한 건 안정적인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내년에 AI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다시 조금 낮아진 밸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아직도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베팅도 안정적인 실적 바탕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들이 조금 재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해서 베팅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네이버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게임이라든지 비용 통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의 안정성을 되찾고 있는 게임,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엔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원, 그러니까 올해 2월 이후에 거의 10달 만에 20만 원 회복했다라고 하던데요. 이런 가격적인 부분도 괜찮다고 보세요? 네, 추가적인 상승은 결국은 AI에 달려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오늘 한투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올린 게 24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24만 원 이렇게 닫아둘 이유가 없는 게 네. 만약에 내년에 AI 안 되고 AI로 돈만 쓴다? 다시 또 급락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AI가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고 내년도의 시장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유지해 준다면 저는 주가는 24만 원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도 공략은 가능하고요. 대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최근에 급등한 종목군들이 순식간에 급락하는 게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받을 때 사신다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가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프트웨어 쪽의 맏형으로서 이제 앞으로 AI 산업을 이끌어갈 자리에 있는데 일단 주가는 슬슬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